네, 요즘 시장의 컨셉은 순환매입니다. 지금 인플레 시대를 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농기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을 순환매 시장을 주도할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빅피처에서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 순환매 장세를 따라가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벌써 금요일에 도착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이슈는 굵직한 것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증시는 역시나 FOMC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과연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시선이 쏠리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 FOMC의 결과가 결국에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잠시 숨죽이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실적과 인플레 간의 이 수급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수급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FOMC를 앞둔 상태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이 저번 주 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실적주와 인플레 간의 수급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이제 우려했었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완화적인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했죠. 시장은 이제 이 FOMC에서 0.5bp 인상이 확정적이었던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0.75bp 인상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면모를 다시 보여주면서 0.75bp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우리 시장은 5월에 0.5bp, 그 다음에 6월에 0.75bp, 7월에 이제 0.5bp 정도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결과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원인은 공급망과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연준의 이런 스탠스보다는 봉쇄가 이제 또 언제 풀리고 전쟁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전체적인 이 원자재 값들이 언제 조금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 단기적인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이제 잡히지 않는 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물론 75bp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긴 했습니다만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려가 좀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흔들렸던 이번 주 시장 체킹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뭐 종목들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와 이번 주 역시나 가장 이제 수급상으로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었던 부분은 실적주와 인플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하방을 이끌 만한 이런 섹터군들과 그 다음에 상방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섹터군들 간의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수급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라고 이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FOMC 결과가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감이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태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결국에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글로벌 이런 이슈들, 전쟁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악재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결국에 이제 믿을 거는 실적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FOMC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이제 후폭풍이 좀 지나가는 시기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9일에 또 이 러시아 푸틴이 총동원령을 이제 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이슈도 어느 정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실적주와 인플레 간의 수급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FOMC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가 될 때까지는 차분하게 실적주 위주로 포트를 꾸려 나가면서 인플레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글로벌 이슈들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가는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관련된 종목을 대응하는 시각하고 실적주를 대응하는 시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좀 캐치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저번 주부터 제가 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관점을 조금 나눠가지고, 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실적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증시에선 빅테크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가 나와주면서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갔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대내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섹터 그리고 뭐 기판 등등 이제 2분기 이후로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여전히 모아가는 시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주들이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의 문제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잠시 조정을 이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리미리 좀 다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은 잠시 흐름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주들과 함께 특이점으로 이제 성장주에 속한다 볼 수 있는 뭐 UAM이라든지 뭐 로봇, 5G 등등 이제 여러 섹터가 한 차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FOMC 결과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인플레 우려감도 살짝 올라온 시기인 만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살짝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트레이딩 환경이 이어질 시기는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 이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뭐 정부 공약에 따른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공약, 그 다음에 뭐 NFT 등등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줄 만한 환경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느 정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실적주들과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좀 순환매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잠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실적주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이제 구분해서 다음 주도 저희가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아니면 트레이딩에 조금 더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이 다음 주는 조금 더 유리할지를 짚어주시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올라올 만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쪽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 관련 섹터들도 한 차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들도 최근에 돌았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가 출현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가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보자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실적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때 모아가는 그러한 매매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이
곡물이나 비료 같은 기존의 이제 인플레 관련주들에서 에너지 쪽으로 살짝 이제 수급이 이제 넘어간 상태예요.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전체적으로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석탄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좀 선두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딜까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전과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흐름을 보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출현할 섹터들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닥을 잡고 주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만한 그러한 이제 실적주들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제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실적이 주도할 순환매 시장을 준비하자라고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여전히 좀 불안한 시각들도 공존을 하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공존을 하는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순환매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해서는 뭐 인플레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이 실적주들이 계속해서 수급 싸움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이런 저번 주와 이번 주 같은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섹터들 위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계좌를 지켜가는 매매를 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조금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에 접근을 하시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 쪽에서 이제 전략들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이슈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수비수가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수가 될 만한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 저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